안녕하세요. 일본 나고야에서 인사드리는 리리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던 평범한 주부였어요. 하지만 일본이라는 기회의 땅에서 30대 석사, 40대 박사학위를 마쳤고 지금은 이곳 나고야 시립대학교, 아이치 학원대학, 그리고 메이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늦가기 유학의 고군분투기와 이제는 성인이 된 제 아들, 딸의 일본 대학 입시를 곁에서 지켜보며 쌓인 진짜 살아있는 유학 정보. 오늘 대학 강사의 시선으로 아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지금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다른 대학에서 강의가 있어서 이제 수업 준비를 할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죠? 일본은 4월 학기입니다. 일본은 4월이 시작일이라서 입학식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나고야 시립대하고 그리고 아이치 학원대, 메이저대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대학 강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강사는 아니었고요. 40대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남편 따라서 일본 와서 살다가, 아이 키우면서 살다가, 일본에서 늦게 공부를 시작을 하고, 박사를 따고, 그리고 지금은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일본은 저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궁금해하실 일본 대학의 유학 현실에 대해서 나이나 시험, 그리고 장학금 비자, 지원 시기, 합격 발표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 먼저 나이 이야기인데요. 많이 듣는 질문이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유학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일본은 나이 거의 안 봅니다. 제가 지금 시립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시립대 학생 한 명은 군대를 갔다가 와서 군대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 이렇게 월급을 많이 모았다고 해요. 그 월급을 모아서 사립 시험, 유학 시험을 준비를 해서 혼자서 온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하다가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학생 지금 4학년쯤 됐을 거예요. 제가 1학년 때, 2학년 때, 제 과목을 한번 들어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는. 그리고 저도 대학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나이 들어도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 늦었다 이런 거보다, 언제 시작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30대에 석사를 시작을 해서 40대 중반에 박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하면 늦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늦어서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대학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얼마나 뽑나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은 잘 모르겠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대학을 보면 먼저 이제 국립대하고 그리고 이제 사립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나고야 시립대는 이제 공립대거든요. 국공립대. 국공립대는 이제 많이는 뽑지는 않고, 학과당 한 명에서 3명 정도, 이 정도 뽑아요. 대신에, 국립대인 나고야,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사립대, 아이치 학원대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인원을 많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아들이 다닌 대학을 보면은 그 대학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똑같이 모든 대학이 다 같은 조건으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을 먼저 정하고 그 대학에서 원하는 기준을 하나씩 클리어하다 보면은 불가능이라는 거는 정말 없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뭐 도쿄에 있는 뭐 게이오, 와세다 이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 정말 많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적으로 보면은 국립은 정말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대신에 국공립 때는 수업료가 싸기도 하고 그리고 지원자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유학생들은 유학생 전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 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유학 준비의 핵심은 그 이제이유라는 일본 유학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이유는 먼저 문과인지 이과인지를 이제 구별을 해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어는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종합 과목, 그리고 수학 코스 1, 뭐 이 정도 준비가 되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어 같이 들어가고 과학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생물, 뭐 화학 이런 과학 2과목, 그리고 수학 코스 2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완벽한 일본어 이런 거는 그렇게 필요는 없으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맞는 일본어가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SGU라고 그 영어 전형도 확대가 되고 있는 분위기니까 뭐 토플이나 뭐 이런 걸로 지원하는 루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그런 유리한 전략 선택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뭐 비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유학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돈 문제겠죠. 뭐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은 준비 없이 오는 거는 정말 위험한데 그렇다고 해도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는 사실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일단 외국인들한테는 문부성이나 뭐 자소 같은 데에서 주는 장학금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충분히 자기 힘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정말 본인이 노력하면서 이제 학비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립학교하고 국공립학교는 정말 많이 그 학비의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이제 공립학교, 그러니까 시립대, 나고야 시립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한 학기에 26만 5천 원? 26만 5천 엔. 그러니까 아마 한국 원으로 하면 한 학기당 260만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2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근데 제 아들하고 딸은 사립학교를 다녔거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1년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도, 1년에 144만 엔? 그러니까 한, 1,400만 원 정도, 둘 다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학기당 한 7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다들 이제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하고는 달리 여기는 지방이라도 국공립은 그렇게 뭐 레벨이라던가 이런 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국공립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립을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비자죠. 유학 비자는 단순하게 그 체류 자격이 아니라
일본에서 체류를 하고 그리고 졸업을 했을 때 취업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장기 정착하고 이 모든 것들의 그 시작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남편을 따라봤기 때문에 가족 비자로 시작을 해서 그 중간에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이죠. 유학 비자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자를 하는데 예전에는 유학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했는데 요즘은 AI가 정말 많이 그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충분히 본인 혼자서도 그 유학 비자를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유학 비자로 오려면 먼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은 뭐 당연히 혼자서도 비자를 준비할 수. 그러니까 일단 시험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본인이 혼자서도 비자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일본에 있긴 했지만 뭐 유학원이나 이런 데 전혀 뭐 예를 들어서 뭐 랭귀지 스쿨이나 이런 데도 전혀 다니지 않고 혼자서 석사 박사를 준비해서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유학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일단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시험이 있고 뭐 11월 아마 중순 정도 되면은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빠르니까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먼저 사립대를 하나 준비를 해서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국립대는 1월이나 2월쯤에 시험이 있어서 2월 말 3월 초 정도가 되면 그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정말 뭐 긴장이 되긴 하지만 일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먼저 사립대 먼저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국공립을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1년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뭐 그 이제유나 이런 시험을 본 다음에 8월 가을 학기 정도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준비를 하는 게 뭐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뭐 순서인 듯 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막 입학식도 오늘 있기도 했고, 내일부터 저도 이제 방학 동안 계속 쉬다가 이제 다시 수업을 하려니까 조금 긴장도 되기도 하면서, 혹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일본에 어떻게 유학을 해야 되는지 뭐 궁금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궁금하신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실히 몰라서 제가 이렇게 뭐 가능한 부분만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본 거는, 일단 도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만 하지 않고 먼저 도전을 하고, 그리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 저도 사실 그냥 뭐 평범한 아줌마였죠. 저 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절대 제가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뭐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정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고요. 혹시 궁금한 부분들 있으면은 제가 직접 답해드리고 혹시 다음 영상 찍을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위주로 찍을 거니까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면 꼭 연락 주십시오. 이제 저 뭐 방학 2달 정도 정말 이렇게 푹 쉬었는데 이제 뭐 바쁜 신학기가 또 시작이 되겠네요. 여러분 혹시 일본 유학 준비하시면 꼭 오셔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근무하는 대학에 이렇게 유학 오셔서 제 영상 봤습니다 라고 해주면 제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준비하시는 모든 일 화이팅! 감사합니다.